저는 평소처럼 그날도 아파트 계단을 닦고 있었어요. 날씨도 더웠고 땀도 많이 흘리며 얼굴에는 땀 범벅이로 일을 했어요. 이때 한 60대 중반의 주민분이 어린 아이 손을 잡고 내려오시더군요. 한 손에는 아이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아이스 커피를 들고 계셨어요. 그분은 제 앞에 잠시 멈추시더니 커피를 제게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힘드시죠? 이거 드시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건강 챙기면서 일하세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겨우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했어요. 때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환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제가 어디선가 들어본 말투 같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15년 전 일이 생각났나 봐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한 번의 배신, 15년의 상처, 45. 늦은 나이에 한국에서의 두 번째 삶을 시작하여 지금은 인생 2막을 시작하는 60대입니다. 추운 겨울날 국밥을 사주면서 언니라고 불러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어요. 생활용품이 없다고 하니 다음날 직접 챙겨다 줬고, 제가 한국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 늦은 밤까지 전화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부탁을 하나 했어요. 오늘 아침 전화기를 잊어버렸어. 너무 불편해. 네 이름으로 휴대폰 하나만 뽑아줄 수 있어. 저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그동안 국밥도 얻어먹고 생활용품도 챙김받고 늦은 밤 힘든 제 이야기도 들어준 사람이었어요. 부탁을 거절하기가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한 대 개통해 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고, 다음 날도 받지 않으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나 하고 걱정됐어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한 달 넘게 기다렸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는 전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렸고,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그날부터 전 아무 일도 못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없는 번호, 없는 번호. 이제야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나를 속인 건가? 하지만 그 생각조차 밀어내고 싶었어요. 친언니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며칠 뒤 우편함에 낯선 종이가 꽂혀 있었어요. 통신사에서 보낸 요금 독촉장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한 번에 이해됐어요. 그 사람이 부탁했던 휴대폰. 제 이름으로 뽑아준 그 전화기 요금이 몇 달째 밀려 있었어요. 전화가 끊긴 것도,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됐던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요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고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결제까지 해놓고는 사라진 것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 받으면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빨리 핸드폰 요금을 갚으라고. 처음에는 무섭고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가 쌓였어요. 그 무렵 저는 일도 없었고 당장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어요.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이 많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게 꿈이었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눈을 비비고 일어나도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은 250만 원이라는 돈이 아니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믿었던 단 한 사람마저 사라지고 정말 혼자 남겨졌다는 그 막막함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던 저는 함께 온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참이나 울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월급이 나오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무서워졌고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제게 친절하게 다가오면 고맙다는 생각보다 먼저 웃음이 들었어요. 왜 나한테 잘해주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나중에 뭔가를 부탁하려는 건 아닐까?
예전에는 사람이 전 모습을 먼저 봤다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우도를 먼저 의심했어요. 상처를 다시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말만 했으며 누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했어요. 회사에서도 혼자 지냈으며 점심도 혼자 먹고 퇴근도 혼자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배신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왕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따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저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세상을 밀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이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을 밀어내요? 세상은 혼자서 못 살아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불편해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이제 알았어요. 제 마음이 철벽처럼 닫혀 있다는 것을요. 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10사람이 거기까지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신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을 경계했고 여전히 의심도 했어요. 하지만 아주 조금씩 정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요. 그 뒤에도 제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은 배신할까? 왜 어떤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줄까? 처음에는 그 사람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심리학 책을 읽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강의를 찾아듣고 세바지 강연도 많이 보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시작한 공부였으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보다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자신의 아픔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 역시 어딘가 아픈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배신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상처를 붙잡고 사는 것은 결국 내 몫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몇 년 동안 사람을 밀어냈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졌는데 저 혼자 그 상처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을 잊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알게 되었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마음을 여는 용기라는 것을 배움은 제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저를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미워하며 사는 대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저를 살린 것도 사람이었어요.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만으로는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없었어요. 회사 일을 하면서 제 주변에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 혼자 있는 저를 보고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또 어느 날은 작은 선물도 건네주기도 하고 자기 집에 초대해주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마음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또 실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의심부터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노름도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사람을 보면 먼저 경계했는데 이제는 먼저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커피 한 잔, 15년 전에는 한 사람이 배신 때문에 세상이 참 무섭다고 난 역시 혼자가 편하다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했지만 현재는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요. 저를 배신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힘들 때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던 친구, 마음을 열고 살아보라고 이야기해준 회사 이사님, 따뜻하게 손 내밀어준 동료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주민이 건너준 커피 한 잔. 돌아보면 제 인생은 배신한 한 사람보다 응원해준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15년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다. 한 사람이 배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리고 너도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라. 배움은 저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제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사람을 믿으며 삽니다. 돌이켜보면 60대는 그동안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상처를 받으면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만 아문다는 것을요.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것이 안전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전함 속에는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무게가 함께 따라옵니다. 짊어지고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는 것. 누군가 다가올 때 무심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 이것이 제가 60대를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매일 다짐하는 일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저는 이제 사람을 가려서 만나되 마음의 문은 열어두고 살려 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나온 15년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살아보니 이제는 살만한 세상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문을 열기만 기다리고 있는 좋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